저는 40대 초반 그냥 일반인이고요. 주식을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 보통 사람입니다. 저는 주식을 시드머니 7,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평가금은 5,86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중간중간 매달 한 달마다 그 1에서 2%씩 한 7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씩 그 생활비용으로 돈을 뺐어요. 그래서 총 지금까지 뺀 금액은 한 6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감안해도 한 현재 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죠.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총 5가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일 비중이 큰 건 두산중공업이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비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랑 진원생명과학은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산중공업 매입 금액이랑 평가 금액을 보시면 두산중공업은 4,100만 원어치를 매입했는데 현재는 3,550만 원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보유 비중을 보시면은 두산중공업이 60% 정도 되고요. 현대차가 28, 한국전력이 한 10% 정도 되고, 진원생명과학이랑 삼성중공업은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3%를 보면서 공부한 내용을 올리기 전에 오늘 3%를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배꼽 빠질 뻔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한 1분만 보시면 엄청 재밌으실 겁니다. 한번 보시고 시작할게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의 오일 리그라고 하는데 이게 원유 시추 설비를 뜻하는데 이게 계속 지금 늘고 있어요. 미국에서 여기 생산. 생긴 거 있잖아. 네, 메뚜기처럼 생긴 맞아요. 거. 맞습니다. 네. 그 방앗개비 이렇게 떡방 찍는 거. 예. 네. 그것도 이제 떡방이랬더니 그걸 꼭 굳이 방앗개비라고 또. 아니, 자, 아니 메뚜기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마귀. 아니에요, 방앗개비. 네, 방앗개비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떡방아.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수도 좀 점진적으로 늘고 있어서 그 아, 또 왜 방송을 자꾸 19금으로 가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떡방아라는 게 왜? 아니, 떡매 안 쳐보셨습니까, 예전에? 다 해봤잖아요, 우리. 이렇게 손 이렇게 딱 하고. 네. 아유, 또 방앗간 관련해서 또 뭐 있으시죠? 아, 우리 김프로님 방앗간 관련해서 뭐 있으셔? 제가 보니까 예전에 방앗간에서 쉽지 않으셨어. 네.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 안 하겠습니다. 좀 할까요? 그래서 우리 방송 건전한 방송입니다. 그럼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의 머릿속에 마구니가 끼어서 지금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할 수가 없어. 계속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주가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의견이 박병창 부장님이 말씀. 우리나라는 지금 먼저 선반영을 했어요. 금리 인상도 작년에 2번 했고 올해도 얼마 전에 한 번 했죠. 며칠 전에. 그렇게 먼저 하고 또 대출 규제도 하고 그러면서 선반영을 해서 다 증시가 내려간 상황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반영을 해서 지금 증시가 조정을 이미 본 상태이고 앞으로는 더 올라갈 룸이 더 있겠죠. 우리나라가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지금도 제로 금리. 저는 주식을 볼 때 우리나라 증시랑 일본 증시를 많이 보거든요. 저는 일본 증시가 지금 거의 하락 임계점에 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같이 지금 증시가 떨어져도 우리나라는 이제 반영할 건 다 반영하면서 떨어지고 이제 올라갈 일이 남았는데 일본은 아직 먼저 선 조치를 한 게 없는데 떨어지는 상황이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저도 오늘 아침 박병창 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증시를 좋게 보는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오늘 1월 20일까지 그 개인 그 주문을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1월 21일 금요일 청약 증거금 자녀분들이 이제 다 미청약금들이 이제 다 환불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많은 120조가 몰렸다 그러잖아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에. 그럼 그 중에 보통
한 1억 넣으면 한 100만 원치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그 증거금들이 일부는 다시 그 대출 받으신 분들은 다시 갚는 데 쓰겠지만, 그 증거금들 중에 지금 많이 떨어진 기업들이 많잖아요. 저도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을 정도로 지금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증거금들이 다시 또 내일부터는 또 매수세로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내일이랑 다음 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매년 1월은 1월 효과라고 해서 증시가 참 좋아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에 그 반대 현상으로 막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특히 그 기관들이 엄청 많이 매도를 했는데, 기관들은 이제 매도를 해서 이제 룸을 비워놓은 상태죠. 그럼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을 이제 다시 또 그 낮은 가격에 살려고 대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증시 살 게 많죠. 우리나라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반영할 건 다 반영했고, 금리도 먼저 선제적으로 작년에 2번 올리고 올해 1번 올리고, 또 대출 규제도 좀 힘들겠지만, 저도 대출로 집을 샀는데, 대출 규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로 봤을 때 나중에 폭탄처럼 터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현대건설도 많이 지금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고, 또 오스타인 플랜트도 그런 식으로 많았고, 카카오도 그렇고, 악재는 다 반영됐는데 지금 2850 정도를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여기서 더 떨어질 룸은,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이제 앞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더 많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같이 이제 하락이 되고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이제 오를 룸이 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내 종목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을 하고,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를 좀 재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종목 교체도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작년 이맘때랑은 좀 지금 흐름이 많이 다르잖아요.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는 금리도 낮고 유동성도 높고, 그래서 성장주들이 좀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막 이런 종목들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아지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생각하는 게 그 가치주가 더 좋다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종목을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중공업이랑 현대자동차랑 한국전력이랑 대표적으로 그렇게 갖고 있는데, 지금 다 마이너스 한 10%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성장주가 아니래 가지고 저는 그냥 재평가를 해봐도 앞으로 오를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또 박병창 부장님 의견인데, 요번에 그 오미크론에 피해를 많이 본 주식들 있잖아요, 종목들. 그런 이제 종목들이 요번에 이제 만약에 반등이 일어날 때는 좀 크게 오를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 이유는 예전에 한번 올랐다가 다시 오미크론 때문에 떨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에서도 다 계속 오미크론 얘기를 하니까, 원래 주식은 선반영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나온다는 것은 피크라는 얘기거든요. 그 바닥이 지금은 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바닥 피크죠. 지금 이미 피크를 해서 더 떨어질 룸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단을 다졌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항공주, 여행주, 뭐 그 호텔주,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실적이 무조건 최우선이니까 그 중에서도 또 잘 골라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김한준 박사님이 오늘 아침 3프로에서 하락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해 가장 첫마디 멘트가, 전체적인 하락 국면이라기보다는 과열을 시키는 구간이다, 그리고 성장주에 관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 이런 그 시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 좀 가장 대표적인 게 유동성이라고 하십니다. 그 M2, 그 미국의 총 유동 통화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40%가 올라가지고, 긴축을 한다고 해도 한 뭐 1000억 달러를 긴축을 한다고 해도 0.23%밖에 안 된다고, 2.3%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유동성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급격한 하락은 가능성이 낮다,
올랐다고 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동성이 지금 많이 있어서 집값도 막 세계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집값도 또 엄청 올랐겠죠. 뭐 물론 정부에서 공급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정책의 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